자, 당뇨 환자분들 혈당 조절하는 3대 방법, 운동, 식단, 체중 감량입니다. 이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렇게 쇠가 빠지게 식단하고 쇠가 빠지게 운동했는데도 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잠 때문일 수가 있어요. 자,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쫙 올라가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좋은지 적게 자야 좋은지, 빨리 잠들어야 되는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당뇨 환자 최적의 잠자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데카스탁입니다. 자, 그래서 잠자는 그 수면의 양, 그러니까 몇 시간 자야 되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 불 켜놓고 자는지, 코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의 타이밍, 언제 자야 되는지, 빨리 자야 되는지, 늦게 자야 되는지,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측면이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또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런 6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전부 다 한 논문으로 정리해 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영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당뇨 수면에 관한 모든 걸 정리해 놓은 요 논문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뭔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여러 수많은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면의 양, 몇 시간 자야 되는가, 비당뇨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수면 시간이 당뇨 발병에 있어서 U자형 연관성을 지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략 여기 보면 한 7시간 40분 정도를 자는 게 당뇨가 제일 덜 생기고, 그보다 적게 자도 당뇨가 생기고, 그보다 많이 자도 당뇨가 생겨요. 이게 한 논문이 아니고 10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U자형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7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당뇨 발병률이 9에 14%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자는 것부터 보면, 자, 우리가 잘 때는 에너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간에서 당을 꺼내줍니다. 자는 동안에는 혈당 공급하는 게 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자면은 간에서 당을 미친듯이 꺼낸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교감신경 활성. 자, 오늘 당뇨 수면 영상에서 계속 나올 게 이 교감신경 활성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 만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도망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뭔가 궁지에 몰릴 때, 응급 상황이 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는데, 그러면 혈당도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 원리가, 자, 이렇게 뭔가 응급 상황이 되면 근육이 당장 도망가기 위해서 혈당이 필요하니까 뇌에서 은행 보고 돈을 꺼내라 시키고, 췌장한테도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시켜요. 인슐린 작동이 약해진다든지 분비량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간에서 당신성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혈당이 쫙 늘어납니다. 그게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활성화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당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자면 식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짧게 한 사람이 비만이 많다 하고요. 당연히 이제 잠을 적게 자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 수치가 증가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혈관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잠을 적게 자면 혈당이 오르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많이 자는 거는 왜 혈당이 오르냐, 왜 당뇨가 생기냐, 이게 좀 오묘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자는 거 자체라기보다는 많이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무언가 진단되지 않은 어떤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자는 것 자체보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통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죠. 이제 자, 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이제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또 혈당을 올리거든요. 이제 이것도 역시 공통 원인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자는 것 자체도 염증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전들로 아마 많이 자는 사람도 당뇨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가 몇 시간 잤다 이렇게 자기 보고로 측정을 한 게 많아서 실제로 잠자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 보니까 당뇨병과 무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오히려 많이 자면은 당뇨의 보호적이다
이런 메타 분석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혼란 변수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긴과 관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수면은 사실 불분명하다는 거죠. 애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짧은 수면은 정말 이거는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원인이 맞고 실제로 우리가 적게 자는 사람을 많이 재워보면 인슐린 감소성도 개선되고 식욕이 증가하는 것도 줄어들고 이런 게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수면은 당뇨에 확실히 안 좋다는 거. 자, 근데 그러면 비당뇨인 말고 당뇨인은 어떠냐? 자, 수면 시간을 당뇨 환자로 국한해봐도 마찬가지로 U자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자는 거 적게 자는 거 다 안 좋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잘 때 심혈관 사망이 40에서 70%. 자, 4시간 이하로 더 적게 자면 심혈관 사망이 54%. 자, 당뇨 환자분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게 자면 거의 뭐 사망률이 1.5배 늘어나는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까지 적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고요. 요 비당뇨인 보시면 자, 수면 효율성, 수면 잠복기, 수면 지속시간, 수면 후 각성 이렇게 4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당뇨 위험을 따져보니까 이런 게 나쁠수록 당뇨 발병률이 40에서 80% 증가하더라. 이런 게 있었고 당뇨로 국한했을 때는 마찬가지겠죠. 뭐 당뇨가 굉장히 이런 심한 분들이 수면 질이 떨어지면 당화혈색소가 1.9 증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7인 사람이 거의 9가 된다는 거니까 수면의 질이 이제 당뇨에 상당히 영향이 크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대규모 코호트 보면은 당뇨 환자에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심혈관 위험이 24%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영국에서 보면은 당뇨만 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1.67배인데 수면 장애 2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1.87배로 늘더라. 그래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 다 늘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불 켜고 자면 당뇨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이제 상당히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또 밤에 잠이 안 온다 해서 무서워서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당뇨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당뇨 아니고 건강한 분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첫날은 깜깜하게 자고 둘째 날은 깜깜하게 자는 사람, 불 켜놓고 자는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자, 깜깜하게 자다가 불 켜놓고 자면은 하룻밤 만에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단 하루만 불을 켜놓고 자도 혈당이 굉장히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미국의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신경과 김민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장기간 연구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이게 시카고에 1967년부터 모집된 코호트가 있습니다. 요분들 550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 손목 측정기로 침실의 밝기를 비교했을 때 완전히 깜깜한 사람은 46%밖에 안 됐고 약간이라도 불이 있는 사람이 54%라는 거죠. 그래서 요분들이 불이 있는 54%가 깜깜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이 2배 차이 났어요. 자, 9.8% 대 17.8%. 자, 당뇨가 2배 가까이 생겼다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불 켜놓고 자면 왜 혈당이 오르냐? 자, 우리 몸에 시계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지만 빛을 받으면 이런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졸리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밤사이에 빛을 받으면 생성이 감소되는 거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혈당에 이로운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자, 요게 당독성에 의해서 세포가 이렇게 녹색으로 파괴된 건데 이걸 멜라토닌을 주니까 파괴가 안 되고 보호가 되더라. 요 빨간색이 당독소에 파괴된 건데 멜라토닌을 주니까 보호가 되더라. 요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당독소에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밤에 빛을 쐬면 그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계속 이제 나올 건데 밤에 불 켜는 것도 다 스트레스죠.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니까 또 당이 올 거고요.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 밤에는 절대 불 켜놓으시면 안 되고 휴대폰 보는 거 뭐 다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암막 커튼 치고 작은 빛조차 다 차단하셔야 돼요. 불 끄고 잘 수면한다. 불은 꺼요. 알았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코 골다가 한 20초 정도 숨 안 쉬다가 무서워가지고 깨우면 하면서 숨 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난 시간에 야간뇨도 굉장히 악화시키지만 혈당도 이 숨 안 쉬는 게 굉장히 많이 올려요. 자, 그게 자, 우리 비당뇨인 대상으로 해도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당뇨가 발생하는데 이게 비만이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니까 비만 때문에 당뇨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비만을 조정해도 연관성이 명확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숨 안 쉬는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코호트에서도 무호흡증이 경증이면 당뇨가 7.5% 생기고 중간이면 9.3%, 중증이면 무려 15%가 당뇨가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양악기 치료를 해도 이제 당뇨 발병을 절반이나 줄였다 하고요. 자, 그럼 당뇨 환자에서는 어떤가? 자, 이미 당뇨가 있는 분에서 아쉽게도 양악기 치료는 당화혈색소 개선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혈당이나 뭐 인슐린 장성만 개선됐다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합병증, 당뇨 망막병증은 무호흡증과 확실히 관련이 있었고 양악기는 또 망막병증을 막아주더라. 우리 혈액토소간의 콩밥병증도 무호흡증이랑 연관이 있었고요. 하지절단하는 발궤형도 심지어 무호흡증과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반드시 무호흡증 있으면 체중 감량하시고 양악기 치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압력이 나와서 밤새 이렇게 주무실 때. 자, 왜 무호흡이 혈당을 올리냐? 자, 이런 복잡한 기전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만이 무호흡증도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키는 공통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란면선의 역인과관계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정해도 우리가 무호흡이 당뇨를 일으키거든요. 그 원리가 이제 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당연히 숨 안 쉬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 활성화될 거고, 또 이제 뇌가 중간중간에 깬다는 거죠. 수면에 깊게 못 자기 때문에 내가 밤사이에 계속 중간중간에 깰 때마다 이제 혈당을 쓴다는 거죠. 뇌가 중간중간에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국내 교수님 논문도 있었어요. 자, 이런 원리도 있다는 거. 자, 수면의 질 끝났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수면의 타이밍. 자, 언제 자는 게 좋은가? 요게 좀 재밌는데, 자, 요거에 관련된 재밌는 용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크로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일주기 유형이라는데, 자, 요거를 서양에서는 아침 종달새, 밤 올빼미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바로. 그거를 일주기 유형 또는 이제 크로노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타입에 따라서 당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2024년 영국 논문에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당뇨 발병이 2.5배 높다. 25%도 아니고 2.5배면 150% 높은 거잖아요. 자, 제가 저녁형 인간인데 2.5배, 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 일주기 유형에 대한 메타 분석을 찾아봤어요. 메타 분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2022년 인도에서 메타 분석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 17% 당뇨 발병이 높더라. 자, 아침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에 비해서 15% 당뇨가 예방이 되더라. 이게 맞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저녁형 인간이 0.35 높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서, 그래서 정리하면 메타 분석에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 당뇨 발병이 17% 정도 높았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당화혈색소는 0.35 높았다. 자,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저녁형 인간은 이제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저 같은 저녁형 인간들이 식사가 불규칙하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야식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저는 먹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역시 저는 하지 않지만 음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녁형 타입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미 당뇨 환자는 어떠냐? 자, 이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될수록, 그러니까 아침형, 저녁형이 왔다 갔다 할수록 심혈관 질환 1.38배, 심혈관 사망이 3.98배. 자, 4배 가까이 는다고 하고요. 자, 당뇨가 아니라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봐도 확실한 저녁형 인간은 확실한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 사망률이 1.1배 늘어난다. 자, 저는 사망률이 10%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에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심혈관 질환은 왜 4배 가까이 생기냐? 자, 역시 이런 빛이 우리 일주기 관련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킨다 하고요. 그 다음에 빛 노출 자체가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저녁형 인간이 운동이 부족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로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긴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대근무. 교대근무도 우리 이제 암이나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대근무가 이제 이형 당뇨 위험을 10% 늘린다고 돼 있고, 재밌는 거는 저녁형 인간이 야간 근무를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저녁형인데 야간 근무를 안 하면 오히려 당뇨가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해요. 아침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뇨 위험이 낮지만 이분들이 또 야간 근무를 많이 하면은 또 위험이 늘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용어가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출근하는 날, 평일에는 빨리 일어나고 쉬는 날, 출근 안 해도 되는 휴일에는 완전히 막 오후 2시까지 자는, 요렇게 평일 휴일에 시차가 있는 거를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회적 시차증은 또 당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자, 당뇨 환자 대상으로 사회적 시차가 있는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0.4 높았다 하고요. 당뇨 환자에서 전역형 인간이라도 사회적 시차가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 있는 사람만, 이렇게 시차가 있는 사람만 당화혈색소가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평일 휴일 시간차가 제일 많은 그룹하고 제일 적은 그룹 비교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1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차증도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잠을 너무 못 자서 예를 들어서 4.5시간으로 수면 제한을 시켰다가 주말에 이틀 동안 완전히 12시간, 10시간 이렇게 회복 수면을 시켰더니 이런 거는 또 인슐린 감수성이 금방 회복되더라,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당뇨 환자도 아니고 뭐 건강한 남성 11명밖에 안 되는 논문이긴 하지만 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거 어떠냐. 자, 중국의 당뇨 환자 226명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낮잠 횟수랑 당화혈색소랑은 일단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낮잠을 너무 길게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로 아침에 낮잠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혈당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낮잠은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낮잠을 우리가 그냥 잠이 와서 자는 이런 유희형 낮잠이 있고, 정말 어제 못 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는 회복형 낮잠으로 나눴을 때 회복형 낮잠 환자가 유희형 낮잠 환자보다 혈당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낮잠, 요런 낮잠, 요런 낮잠은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전부 다 수면이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거꾸로 당뇨도 사실 수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밤사이 만약에 혈당이 높으면 야간요가 생깁니다. 요거 지난 야간요 시간 참조해 주시고, 반대로 밤사이에 저혈당이 생겨도 엄청 막 식은땀이 나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이 깰 수도 있고, 잠이 깨지 않더라도 엄청 그 얕게 잔다든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당뇨 환자가 비당뇨인보다 우울증이 최대 3배까지 높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에 또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당뇨도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면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면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논문 전부 다 봤고, 이 많은 논문들을 토대로 어떻게 자야 되는지 마지막 결론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몇 시간 자야 되나?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길게 자는 거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짧게 자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당뇨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7시간 이상은 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인간이 혈당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보다는 자는 시간을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드시 11시 전에는 주무시도록 해서 대충 뭐 10시 반쯤에 자서 한 7시간 반 자야 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패턴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면 주기가 주말이든 뭐 낮잠이든 뭔가 개입이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군대에서 기상나팔 불듯이 딱 10시 반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일정하게 수면 주기를 가져가도록 하고, 자, 야간에 모든 빛은 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암막 커튼 사셔서 작은 빛도 다 막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등 이런 것도 다 끄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제 불면증 영상 참조하시고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몸에 힘을 뺀다든지 강박을 안 가지는 거라든지,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술이나 커피가 수면에도 안 좋고 당뇨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히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아주 명확하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거는 체중 감량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런 양압기도 쓰시고 너무 심하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먹고 운동하는 거 뭐 가벼운 달리기 정도 하시면, 뭐 너무 길게도 아니고 한 15분 정도만 하시면 이게 혈당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가벼운 운동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가 수많은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 당뇨 환자 잠자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수면이 당뇨에 미치는 모든 영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잠자는 방법의 결론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